예를 들어 폭행당한 피해자는 병원비를 납부해야 하고 입원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급여도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병원비와 같은 손해를 적극적 손해라고 하고 입원해서 받지 못한 급여는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 손해들을 인사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따르고요. 나아가 범죄 피해자로서 피해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공포감이나 충격이 계속될 것이고, 이렇게 입은 정치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라고 하는 말은 TV나 드라마에서 보통 이혼을 주제로 할 때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 역시 기본적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입은 정치적 피해를 배상하는 개념이죠. 한편 폭행, 사교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범죄 피해자로서 당연히 정치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특정 신체 부위를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병원 치료비나 입원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 등 적극적 손해나 소극적 손해가 그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공포감에 따른 일상생활의 지장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고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간혹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홀의 성관계 장면을 포착해야만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텔에 배우자의 차와 상간자의 차가 같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던가, 배우자가 상간자와 손을 잡고 나오는 장면을 확보했다면 비교적 소송을 용이하게 풀어갈 수 있고요. 이런 증거가 없더라도 늦은 저녁, 새벽, 아침, 심지어 휴일날 명절에도 너무 빈번하게 연락을 해서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라거나, 또 주고받은 그 문자와 카톡을 보았는데 이성적인 관계로 추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부정한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 수집과 활용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소송 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색죄와 관련하여 부부가 다투거나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외도와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상황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아직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자동차 수색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B를 배우자로 둔 A가 주차장에 있는 B가 소유한 차량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에 꽂혀있던 메모리 카드를 복제한 혐의, 즉 자동차 수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만일 어떤 부부가 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던가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등 별다른 사정이 없이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의심해서 그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면 이를 자동차 수색죄, 수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A, B가 커플 중고 키케이스를 구매하고 차 키 2개 중 하나는 A가 직접 보관을 하면서 여러 용도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부부 중 1인이 소유한 차량을 부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던가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마 라고 말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는 자동차 수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A는 아내인 B의 귀가가 늦고 연락되지 않는 날이 많아 외도를 의심하다가 B의 가방에서 평소 못 보던 차량 키를 발견하고 이 키를 이용하여 해당 차량에 들어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차량은 B가 온전히 관리하고 있고 A가 그 구입이나 사용에 있어서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색 전에는 A가 위 차량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자동차 수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A와 B는 이른바 주말 부부로 A는 B가 단독 소유한 주택으로 주소 변경 신청을 해서 휴무일에 B가 소유한 주택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런데 B가 A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고 A는 소장을 받은 초반에도 이 주택에 머물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B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라는 사유를 들면서 더 이상 A에게 주택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며칠 뒤 A는 B 소유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택에 들어가 형사사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검사는 A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선처하겠다는 취지로 기소유예 처벌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는 자신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 헌법재판소가 그 기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A가 출입한 주거는 A와 B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었다는 점, 또 B가 A를 상대로 이유를 청구하고 일방적으로 A의 출입을 금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가 공동 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 A는 공동 거주자로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하여 출입 당시의 객관적 외형적 행위 태양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비록 이혼소송 중이라 할지라도 부부 중 일방에게 함부로 주거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나아가 그 행위의 태양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유사한 사항에 처한 분은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변론에 힘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